자, 그럼 이제 챕터 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2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챕터가 있고 또 뭐 그냥 시큰둥한 챕터가 있는데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오면 하나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전체 분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챕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에도 예상대로 또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오면 하나고 아니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기초 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시험 시행 기관이 있잖아요. 시험 시행 기관이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 응시 자격에 대해 요거 질문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 자세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험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얘기. 특히 올해 32회 시험에도 제가 이 파트 중에서 나올 부분을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찝어드리는 스타일인데 여기 부분을 찍었어요. 나올 거라고 예상 적중했습니다. 32회 때 출제했고요. 그게 바로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3회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도 중요 부분이니까 첫 바퀴지만 기초적인 건 꼭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처음이지만 좀 집에 가서 나 복습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2번, 4번은 조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학원 1년 다니면 다 푸시더라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의 실시. 자, 이렇게 5개인데요. 2번, 4번 중점적으로. 자, 2번은 이해, 4번은 암기입니다. 자, 일단 시험 시행 기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딱 보시면 거기 1번에 시험 시행 기간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은 누가 돼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보통 국장이라고 많이 부르니까요. 혹시 나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외워주십시오. 자,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 예외적인 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강사들이 국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24회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이 권자를 묻는 문제가 24회 때 나왔는데요. 아직도 제가 까먹지 않는 게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을 혼동하게 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가 사회통념상 누가 더 윗급인 것 같습니까? 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보다는 윗급이죠? 시도지보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해봐. 위에 사람이 못하면 아래 사람을 시키나요? 아래 사람이 못하면 위에 사람을 시키나요? 대리님이 퇴근할 때 김 부장 너 일로 와봐. 네 하고 퇴근해. 난 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부장님이 퇴근하면서 대리님한테 정리하고 가라 그러나요? 그쵸? 제 말은 보통 위에 사람이 못하면 아래 사람을 시키고 그 사람이 또 그 아래 사람한테 위임을 하거나 시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원칙이 누굽니까? 시도지사죠. 근데 예외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그래서 24회 시험에 뭐라고 나오느냐?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예외적인 시행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들 맞다고 씁니다. 이 쉬운 거에서 그 많은 수강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사인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고 싶어서 이런 생쇼를 합니다. 자, C자 동그라미 찍으시죠. 자,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자, 시험 시행 기관 할 때 C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도지사의 C자 한번 동그라미 딱 찍어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제 모습을 보시죠. 시험은 누가 원칙이에요? 시도지사가 원칙이겠죠. 이해 가요? 이 작업을 본인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에서. 도서실에서. 근데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예외는 누굴까요? 국장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지사와 국장 얘네들을 퉁 쳐서 한꺼번에 시험, 그쵸?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이거를 질문 한번 드리기 위해서 미리 운을 띄우는 건데 절대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가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만 얘기하실 거예요? 국장님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응시 자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2번 응시 자격의 원칙적 응시 자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써 있죠. 자, 그럼 얘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자제분 아들이 중학생이야. 중3인데 걔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걸 보고서 엄마, 나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야. 나도 부동산을 공부해서 자격증 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물론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학교 공부가 먼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간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이 미친놈이 여러분 옆에서 민법 공부를 따라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시험 보고 싶대. 그럼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년 10월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봐도 될까요? 시험 보면 안 될까요? 시험 봐도 돼.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16살짜리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죠. 근데 그 16살짜리 중학생 아들은요, 본인 이름으로 핸드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가입해 주는 걸까요? 그치?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걔가 사무실을 오픈해서 계약서를 쓴다라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봐봐. 핸드폰 누가 가입해 줬어요? 부모님이 가입해 줬죠. 근데 애가 출근하더니 엄마, 오늘 나 16억짜리 계약서 쓰고 왔어. 이러는 거야. 무슨 건데? 아, 여기 역삼동에 땡땡 아파트. 야, 너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 엄마 가입해 준 걸로 내가 16억짜리 계약서 썼다고. 복비는 780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핸드폰도 못 가입하는 애가 16억짜리 계약서를 쓴다는 건 뭔가 언밸런스하지.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하고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는 달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면 시험에 따는 순간 종사할 수 있다. 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시험 본다.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응시. 자, 제가 밑줄 하나 칠게요. 결격 사유 밑줄. 이제 요 얘기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뒤에 잠깐 갔다 올게요. 결격 사유라는 네 글자 밑줄 딱 쳤어요.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거기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써 있죠. 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뭐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 되면 뭐 제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서로 좋은데 저도 이제 중개 실무를 한 7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강의하면서 사무실을 좀 해보고 싶어갖고 저 이태원에 저는 국내 부동산은 안 하고 외국인 부동산만 했어요. 그래서 홈피 만들어서 외국인들 렌트 뭐 이런 것들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실무하면서 또 우리 제자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뭐 아는 사람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니까 좀 빌려달라. 이해 가요? 심지어는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라 6개월만 해서 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제가 봤냐면 그 빌려가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 있는데도 빌려. 왜 자기 자격증이 있는데 남의 자격증을 왜 빌린다고 생각해요?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날리려고. 이해 가요? 날리려고 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선배들도 이제 올해 12월에 자격증 받으면 저한테 많이 질문 와요. 선생님, 아는 분이 이만저만한데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요. 빌려줘도 될까요? 이러고 나한테 물어봐. 근데 만약에 내가 된다 그랬다가 사고 터지면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선생님이 말려만 주셨어도 이럴 거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돈을 벌면 나한테 오는 게 없어. 근데 욕은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대답은 정해져 있지. 하지 말아지 뭐. 그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왜? 100만 원씩 한 달에 받아서 10달이다. 뭐 12개월에 1200인데 사고는 1200만 원 안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죠. 이 동네 아파트 계약 하나 해서 터지면 몇 억이 터질 수 있는데 그거 1200 받고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썩혀도 안 써도 자격증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빌려주다 걸리잖아요. 그럼 자격증 날라가요. 날라가면서 거기 써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은 응시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지 자격증 날라가지 그것뿐이에요? 돈 다 물어줘야 되지. 3년 후에 에듀윌에 또 와서 또 학개론부터 시작해야 되지. 돈 100만 원에 자존심 파는 거 아니야. 난 절대 하지 마요. 가족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절대 빌려주지 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운 좀 띄워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라는 의도로. 갖고 계시는 기초서 31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갖고 계시는 기초서 31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자, 31페이지에 결격사유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거 빨간 걸로 별표 3개입니다. 임선정이 수업으로 따지면 100% 파트입니다. 예상대로 요번 32회 시험 때도 또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33회 시험에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결격사유라는 제목 보이죠? 기초 때는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자, 12개 외우는 건 이제 앞으로 제가 도움 드릴 겁니다. 자, 결격사유 옆으로 화살표 1번. 자, 거기다가 종사요건이라고 적으세요. 자, 결격사유 1번. 무슨 요건이요? 종사요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요건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딱 듣고 결격사유는 배웠죠? 네. 최소한 뭐 때문에 배웠나요? 라고 물어보면 종사요건이며 등록요건이다. 이게 기초반에서 중요한 수업 포인트예요. 이해 안 되죠? 이해시키겠습니다. 자, 거기 딱 시작하자마자 제한능력자 찾았어요? 거기 제한능력자 보자마자 첫 번째 줄에 누구 보여요? 미성년자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힌트 줬잖아.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은 미성년자 맞죠? 걔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년에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지? 그런데 걔가 16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사무실 오픈해서. 그러면 걔는 뭐가 문제인 거야? 나이가 어린 게 문제지 뭐 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나이 어린 것도 물론 법적인 거지만 무슨 뭐 남한테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걔가 나이만 먹으면 되지. 옆에 뭐라고 써있나 봐봐요. 벗어나는 방법이. 그래, 기관의 경과 성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격사유라고 써있는 이 박스 있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결격사유를 배우는 이유. 자,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봐요. 1번 종사요건, 2번 등록요건이니까 절대로 이거를 응시요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여기 박스에 있으니까 시험 못 보잖아. 왜? 결격사유자인데 어떻게 시험을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어. 대신에 결격사유를 벗어나야지만 중기업에 종사도 하고 사장님으로 등록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기초 수업이에요. 외우는 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제적 무능력자 보이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파산 선고 받았다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분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년 시험에서 자격증 딸 수 있어요. 대신에 저 좀 봐봐요. 자, 이해시켜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채무가 2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갚아갖고 임선정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 너무 속상해서 있다가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에듀윌에 와가지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자격증을 땄을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따자마자 제가 만약에 사무실을 오픈했어. 그런데 여기 봐봐요. 계약금 중도금 제가 2억 들고 있어. 그러면 2억 들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거 매도인한테 건네드려요? 일단 임선정 빚부터 갚아요. 응? 뭘 빚을 갚어? 자, 그럼 만약에 빚을 갚았다고 한다면 사고 터지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파산 선고자가 중개 실무에 종사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벗어나는 방법이 뭐래요? 법원에 의해서 복권받기 전까지는 중개업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어제도 질문 오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수용인이란 말 써 있나요? 찾았어요? 거기에 둘째 줄에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도 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남자들 심심치 않게 있어. 술 한잔 먹고도 뭐 싸워갖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샘플 들어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이거 다음 주에 자세히 할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A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3년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말의 뜻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A는 원래 이만저만 저만한 잘못을 했다라면 깜빵을 몇 년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2년에 깜빵에 쳐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하고 합의했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뉘우침도 현저해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님이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깜빵에 2년을 쳐 넣어야 되는데 깜빵에 쳐 넣는 집행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시켜준다는 얘기는 미루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저기요 A님 3년 동안 집행을 유예시켜 드릴 테니까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자숙의 시간을 잘 보내시면 요때 징역 2년 없는 걸로 해드릴게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어디 이력서 써봐야 뭐 신원조회하면 빠꾸 먹으니까 취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에듀윌에 왔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어서 에듀윌에 와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에듀윌에 와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접수해서 지금 11월 기초 강의를 들어서 내년 10월 달에 33회 시험을 응시하고 싶대. 이 사람 시험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시 자격의 문제인 거야.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자, 물어보자. 이거 시험 볼 수 있을까? 시험 못 볼까?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그 박스가 결격사유지. 결격사유는 뭐는 아니야. 여기 봐, 내 손 좀 봐요. 뭐가 아니에요? 응시 요건이 아니니까 시험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은 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격증을 땄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나 봤더니 사기죄로. 근데 이런 사람이 따자마자 여기서 오픈해갖고 또 사기치게 되면 피해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구청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도 끝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등록증을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사기치지 않았냐고 날 필 수 있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욕 안 얻어먹으려면 등록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언제까지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여기 자숙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는 안 줘야지. 그래서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등록은 못 하는 거예요. 종사도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결격사유죠? 네. 시험 못 보죠? 그렇지. 결격사유인데 보겠어? 이러고 대부분들이 응시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다 틀립니다. 요거 처음에 어려워해요, 다들. 예.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등록도 할 수 있고 종사도 할 수 있는 시점 여기입니다. 그럼 요 시점을 거기 뭐라고 써 있나 봐봐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집행유예 3년 지나고 나서 하란 얘기잖아.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칸칸칸칸칸 세보면은 12칸이거든요. 그게 짧은 게.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에 종사도 못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 법 위반한 자 찾아봐요. 거기에서 칸칸칸칸칸 중에 첫 번째 칸이 뭔지 봐봐요. 뭐래요? 자격 취소 받은 자 3년이 경과돼야 된다. 옆에 벗어나는 방법 써 있죠.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좀 전에 앞에서 보다 왔죠.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못 본다. 시험 못 보죠. 이해 가요? 플러스 3년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봐봐요. 중개보존으로 종사도 못하지. 그러니까 걔를 뺀 나머지 칸칸칸칸칸 11칸들은 시험 봐서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법 위반한 자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자격 취소 받은 자는 시험 볼 수 없고 종사도 할 수 없어. 왜? 돈 50만 원 받고 빌려주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감당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썩혀도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거기 이 법 위반한 자의 맨 밑에 칸에 보면 얼마 이상의 벌금형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또 뭐 이렇게 벌금 받는 경우가 또 생기고 뭐 사업하다 보면 또 생기셔가지고 선생님 저 예전에 이만저만 해서 3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냥 300으로 할게요. 300 벌금 받은 게 있는데요. 아, 저 올해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저 그리고 자격증 따면 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게 궁금해서 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특히 남자분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거 있죠. 저한테 질문 심심치 않게 와요. 근데 제 대답은 한결같이 앞에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법 위반한 자? 그 앞에 제목이 무슨 법을 위반한 자? 그래, 이 법. 이 법이 뭔데요? 아니 오늘 2시간 동안 강의한 법은 뭔 법이야? 예? 아니 목요일 되면 온다 그러지 말고. 자, 저 지금 무슨 법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 공인중개사법.
근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고 오늘 첫 수업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에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결론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 봐서 자격증 딸 수 있고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뭐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할 얘기 있으면 뭐 시험 응시 때문에 걱정되면 저한테 뭐 Q&A 그 질문 여러분들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그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에 오면 Q&A 있어요. 그 Q&A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하면 제가 48시간 안에 웬만하면 하루 안에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Q&A는 학습 질문란이에요? 아니면 개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학습 질문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가 했는데 아는 애가 돈을 안 줘요. 그 썩어 죽일 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학습 질문 언제든지 오케이. 알겠죠? 오늘 배운 것도 언제든지 오케이. 질문 많이 하십시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24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게 보기에는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게 거기서 파생시켜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나요? 취소됐죠?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그래서 그 사람은 24페이지입니다. 응시 자격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에 종사도 못 해요. 제일 50만 원 받고 개망신 당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절대 자격증 빌려주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3번 아까 제가 이미 농담했었죠. 부정행위자 몇 글자예요? 5글자니까 둘째 줄에 뭐 부정행위가 뭔지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시험에 시행과 일부 면제 있는데 그건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1차 합격하면 내년에 1차 면제해준다. 이런 거는 강의 영역은 아니고요. 자, 요거 별표 3개 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자, 여기가 올해도 가장 중요 부분이고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까지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합격 불합격입니다.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맨 끝에 보세요.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둔다 그러면 틀리잖아. 둔다라는 얘기는 꼭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좀 이해시켜봐라 한다면 자,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꼭 봐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교육이에요. 안 해도 되는지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따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죠. 안 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도 도도 되고 안 도도 되는 위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의무교육이라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겠지. 그런 의도로 외우신다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많이 남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4가지가 있죠. 1번 체킹.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자격 취득 밑줄. 자, 위로 화살표. 자, 제가 부르는 대로 꼭 써주십시오. 이게 기초서가 아무래도 기본서보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책이 얇죠. 근데 부족하지만 꼭 전달할 부분은 제가 써드릴게요. 자, 위로 화살표 부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자, 써주세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적으세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이미 써놨잖아요. 보고 얘기하시죠.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도지.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했을 수 있죠. 그럼 시도지사가 시행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지. 하지만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중개업의 육성, 3번에 보게 되면 중개보수의 변경, 4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요. 그게 시도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달라고요? 4번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러면 사고가 터지면 시도지사님이 즉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걱정 마시라고 내 집 팔아서 다 물어드릴 테니까 라고 하지 않을걸요. 중개보수의 변경? 왜 보수를 서울시장님이 바꿉니까? 이해 가요? 법을 바꿔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똑같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바꾸면 제주도지사님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죠. 그럼 법마다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냐면 동그라미 3번에 중개보수 변경이 있죠. 그걸 갖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틀리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외울 거고 본인이 초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면 집에 와서 읽어보지 마시고 네 가지를 외워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근데 그런 작업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내려갑니다. 자, 2번에 보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고요. 자, 공인 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거기도 한번 봐봐. 몇 명이요? 자, 이것도 올해도 마찬가지야. 7명에서 11명 이내 위원. 이것도 올해 32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읽었을 때 봐봐봐. 자, 여러분들이 절대 이건 시행착오 겪지 마요. 자, 봐.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이해되지? 7명, 11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봐봐봐요. 7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면 결국은 시험장 가서 쓰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해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 게 저는 이런 걸 많이 도와줘요. 암기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암기거든. 자, 7명이면 봐봐. 7이 아니에요? 7이 잘 봐요. 7이 아니에요? 7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뭐로 보여요? 아니 봐봐봐. 이게 뭐로 보여? 그래서 이렇게 이직거리를 매일 해요. 이제 3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기초 기본 듣고 심화 때 이직거리 하면은 선생님 재밌어야 하는데 심화부터 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설명을 안 하고 짝대기만 그어. 기초를 안 들으니까 그게 설명을 안 듣고 짝대기만 긋지. 근데 사람이 그래. 항상 심화부터 듣지 기초부터 안 듣거든. 그래서 맨날 수업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우세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수준이 요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써 있나요? 자, 위원장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는 다 암기야.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동그라미 쳤어요? 띄시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차관 동그라미. 차관이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는데요. 1차관, 2차관은 냅두고 그냥 차관만 얘기합시다.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은 누가 돼요? 그냥 동그라미 친 것만 얘기해봐요. 위원장은 차관 됐죠? 기다리세요. 애울만 하지? 기다리세요. 그럼 옆에 위원은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장이 임명위촉한다 써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40만 명 걱정할 거 없어. 어중이 떠중이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보세요. 위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다시 얘기할까요? 위원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낸다고요. 자, 2달 있다 문제를 풀 때 야, 장난하냐? 위원장이 차관이야. 근데 거기 장관인데 무슨 차관과 장관이 동격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답 3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답이 손을 흔들어요. 그럼 합격자 모임이에요. 이해 가죠? 결국 그게 결정적인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두는 부분은 확실히 외워야 되는 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국장은 위원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위원장은 누군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바꾸면 안 되잖아. 어떻게 장관과 차관이 동격이 되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런 지문들을 요즘 문제가 기억번에다 넣어요. 그래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보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옳은 걸 골라 묶으면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기역 니은, 4번 디귿리을. 얘 말 이거 가죠. 이게 문제 내는 거예요. 요 32회 시험에 딱 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진화되면 이 박스 안에서 옳은 걸 고르면 몇 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국장이 위쪽 한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게 보이면서 기억번을 틀린 걸로 잡아내는 사람들이 결국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만 해가지고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과 문제 푸는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올해 1년 안에 동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의 위원회 뭐예요? 임기. 자, 이런 것도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임기 몇 글자? 2글자 2년 외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위원회 제적 깊이 회피 부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건 이제 심화 가서 디테일하게 제가 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혼자 암기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기초답게. 자, 시험 실시. 자, 거기 26페이지 정 가운데 보면 자, 네모 2번에 시험의 실시 보여요? 1번에 시험의 공고 보이죠? 자, 제안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거기 보이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쓰세요. 거기다가 계략적 공고라고 쓰세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적 공고요? 계략.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공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는 구체적 공고라고 쓰세요. 그래서 계략적인 공고와 구체적인 공고. 자, 그래서 계략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되면 내년 10월에 시험 본다. 또 상대평가 시험은 언제부터 한다. 이런 얘기들이 레이아웃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월 달 정도에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 계략적인 내용을 언제까지요? 매년 2월 말까지라고 돼 있죠. 보통 1월 초 정도나 12월 말 정도 되면 벌써 발표해요. 그래서 시험 10월 달에 봅니다. 이런 거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죠. 원서 접수는 언제 해요? 응시 수수료는 얼마예요? 나 시험은 언제 봐요? 어디 가서 보는 거? 이런 거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구체적인 공고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공고는 셋째 줄 보시죠. 자,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등등등에 공고 그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숫자 좀 찍어 놓으세요. 90일 밑에다가 60일 X. 자, 요것도 뭐 치사하지만 한두 번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은 충분히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뭐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밑에 응시 수수료 반환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뭐 수수료 반환 갖고 뭐 크게 의미 둘 건 없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기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맨 위에 보면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 보입니까? 자, 제가 두 군데 밑줄 치고 이제 오늘 첫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밑줄. 그다음 그 줄 맨 끝에 자격증 교부 밑줄. 자, 27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맨 위에 시도지사 밑줄. 그 줄 맨 끝에 자격증 교부 밑줄. 자, 질문. 자격증은 몇 개를 줘요? 자격증 몇 개 줘요? 그러니까 1개월이겠지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 출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문제인지 보세요. 자, 니은번 지문 있죠? 아까 봐요.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해요? 국장이 임명 위촉하니까 위원장이 위촉한다. 틀리죠? 예, 자, 니은번 지문 출제하겠습니다. 자, 니은번 지문에 뭐라고 써요? 요즘 이래 스타일이. 대비하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보세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합격하신 분에게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게 니은번 지문입니다. 자, 시험장 오셨어요. 이제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쓰시면서 이렇게 박스 읽고 골라서 묶으시면 올해 농사는 끝납니다. 올해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부터 얘기 다 해드릴게요. 자, 이 정도 각오 갖고 하십시오. 자, 일단 자격증은 몇 개 줘요? 그러니까 몇 개월? 대충 줄여서 적은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줘요? 예? 시도지사?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시도지사로 바꿀 정도 돼야 합격자 모임에 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칠판 보실까요? 자, 이 봐요. 제가 아까 이거 강의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까지 별것도 없구나.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시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온리 시도지사만 됩니까? 국장도 될 수 있습니까? 국장도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험 시행 기관 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라는 말이 맞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기초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코빼기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에이, 이거 시도지사로 바꿔야지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아깝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40만 명 절대 걱정할 거.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혼자 해서 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하드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고득점 혹시 받고 싶어요? 아니, 받고 싶다고 해야 얘기하고 마무리하지. 고득점은 필요 없어. 자, 해준데도 이제 싫대. 자,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응용하는 문제들까지도 저는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자, 아니 예외가 시행을 하겠다 이번에 시험에. 그러면 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했죠? 그러면 자격증은 국장이 주죠? 아니지. 밑줄 친 거 봐. 밑줄 거의 있네. 시도지사라고. 어때요? 그 하나만 갖고도 40만 명 떨어지는 거 소리 들리죠? 와장창창창창 챕터별로 과목별로 다 떨어뜨려요. 이런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40만 명에서 10% 20%는 올해도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힌트 드린다면 응용 문제입니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격증은 온리 누가 줘요? 시도지사죠. 어때요? 대단하죠? 이런 걸 이제 저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오늘 첫 수업을 어떤 각오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기초지만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보면 혼자서 오늘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꽤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들 어떻게 와서 저하고 얼굴 볼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와본 거예요. 아니, 난 여러분 눈빛을 보면 다 알거든. 첫날에 뭐 하나 보자 온 사람도 있거든. 동영상 보려다가. 자, 올 거예요. 어떻게? 예, 와서 꼭 들으세요. 여건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수업 듣는 게 훨씬 효과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거 한 바퀴라도 힘들어도 꼭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년 동안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했어요. 잘 해서 1년 안에 동차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